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 제가 좀 짧게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송 때는요, 그래 최대한 옹호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현재 합의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어쨌거나 2차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협이 됐건 뭐 로스쿨 협회가 됐건 단체가 됐건 최대한 좀 객관적인 그런 특검, 수사 제대로 할 특검들 추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올림픽공원에 더 열심히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 당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문제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당의 주요 이 지도부에 진입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가지고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저녁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제 그 합의문 자체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2주 전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국민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우리 당에 제안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현재 원내 지도부가 의도한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당직자이지만 동시에 조금 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제가 진짜 30대 소장파 아니겠어요. 30대 소장파로서 이번에 이 원내의 움직임, 이 짬처리반 취급받는 이 상임위 지금 가지고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합의의 전말이 결과적으로 이 원내 이권과 기득권 때문에 그저 숙제 처리하듯이 다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 몫의 7개의 상임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권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상임위가 주고 특검이 객이 돼서 주객이 전도된 협상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좀 의심을 갖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옹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50여일 동안 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 헌법적인 가치예요. 더군다나 그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선관위만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느니, 선관위가 민주당 관계된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고 수의 계약을 했다느니, 이와 같은 의혹들,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보여왔던 반응들, 일고의 가치가 없다느니, 몇십 명 투표 좀 못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이런 이재명의 발언들, 이런 부분들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분노를 해서 도저히 집권 세력에게는 선관위 진상규명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야당 주도 특검 처절하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생업까지 우리가 밀어가면서 올림픽공원에서 투쟁했던 거 아닙니까? 장동혁 당대표께서 매일같이 올림픽공원에 2시간씩 자리 지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공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협상은요, 좀 허심탄회하게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과연 상임위 협상과 이 특검, 선관위 특검 협상 중에 선관위 특검의 우선순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연 그랬다면, 선관위 특검에 대한 협상이 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당대표 그리고 박대출 의원 같은 중진급 의원들까지 나서서 추가 협상의 여지를 둬야 한다라고, 협상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더 협상을 해보자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속전속결로 추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길래, 합의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추가적인 협상을 좀 해봅시다,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인을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당원들께서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있죠. 상임위가 빨리 가동돼야, 우리 3선급들이 빨리 상임위에 들어가서 일을 가동을 해야 우리가 이권을 나누고, 우리가 뭐 지역 행사든 뭐 지역 뭐 예산 같은 것들을 또 챙길 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어른들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소장파 정치인은 도저히 공감하고 제가 이런 것까지 옹호를 해야 할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사정 아니겠냐 이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들게 하십니까? 왜 투쟁하는 시민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이런 열패감과 무력감을 느껴야 합니까? 제가요, 차라리 정말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서 진짜 무슨 뭐 장동혁 대표를 뭐 흔들어서 뭔가 대단한 이권을 누리겠다, 뭐 그런 의도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움직였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요, 그래, 정치는 원래 욕망의 싸움이니까, 정치는 원래 이 야망과 야망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진짜 이 알량한 이권 때문에 아무런 쟁점도 없고 우리가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그저 요양하면 그만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는, 이런 민주당이 진짜 그냥 쓰다 남긴 그런 상임위들 그대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총선 대패한 직후에도 우리가 최소 예산을 관할하는 상임위 정도는 가져왔다. 근데 지금은요, 이 사정기관 관련된 행안위, 예산 관련된 재경위,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법의 1차 관문 역할을 하는, 법 통과의 1차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까지 전부 다 민주당에 내줬습니다. 상임위의 구성, 질적 측면을 떠나서 양적으로도 11대 7로 완벽하게 우리가 밑지는 장사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상식 있는 우리 지지자들, 이런 이권, 어른들의 사정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분노, 그런 갈망이 관철되기 원하는 이런 분들께서는요, 아니 특검 결과 저도 처음 보고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야, 이렇게까지 민주당에 양보를 했으면 적어도 상임위 복귀를 한다는데 법사위를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의 협상을 한 건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고 2차, 3차 또 우리가 싸우고 또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특검 관철시켜야 되는, 사실상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건 진짜 최저학력 정도 넘은 수준의 이런 합의문 가져오기 위해서 2주 전부터 국민위원회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 결과물로 상임위 하나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오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그저 쓰다 남긴 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호다닥 복귀를 합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요, 원내대표님의 사정을 떠나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이런 분노를 제가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돼서요, 좀 추가적으로 좀 오늘 덧붙여서 불가피 말씀드리는 점,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이요, 정말 볼썽사나워요. 상임위 자리가 나니까 지금 제가 평소에 언론에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그런 의원들 관계된 정보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어디 유이동이 되면 안 되고, 뭐 어디는 어디 누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이런 기싸움 현장들을 보면서, 이야, 이분들은 자기 자리 필요할 때만, 뭐 당사자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평소 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자리 나눠 가질 때는 참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 번 더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어른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당이 이 민주당 좌파들의 폭주를 막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공직과 당직에 있어야 한다라고 굳게 믿는 평범한 30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식의 주객이 완벽하게 전환된, 본말이 전도된 이런 협상 합의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합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원하는 지도부, 원하는 원내 구성, 원하는 투쟁 방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원내대표의 선택에 당원들의 당심이 포함될 수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중심의 짬짬이 공천이 아니라 당원들에 의한 공천이 일상화된, 시스템 공천이 활성화된 정당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심각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 연장선에서 뭐 당대표를 폐지하겠다느니 하는 이런 망동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우리 당의 체질이 얼마나 취약하고 당원들 멸시가 일상화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바꾸는 게 저와 같은 소장파의 사명이자 보수재건이라고 하는 가치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또 이제 대문 바꿨어요. 간판 바꿨습니다. 보수재건이라고 바꿨는데 가끔씩 이제 우파재건이지 무슨 보수재건이야
100% 공감합니다. 저도 우파 재건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좌파 우파지 무슨 보수 진보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진보적 가치를 지향을 합니까? 기득권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철저히 지금 기득권인데 무슨 진보적 가치를 지향을 합니까? 있는 거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 그런 분류에 제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꾸 한동훈 씨를 비롯해서 이 우파 진영 자체를 박살을 내놓은 인물들이 보수 재건이라고 언어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정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아까 제가 좀 그 실시간 보팅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오세훈 시장 그 자체가 좋아서 찍었다. 일단 저희 방송에서는 2%밖에 안 됩니다. 네, 우파가 이겨야 해서 찍었다. 2,500개 정도면은 뭐 통상 여론조사 샘플보다 많아요. 물론 표본이 이제 객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계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고, 우리 박민영 TV에서의 보팅에서는 2,500표 중에 98%가 우파가 이겨야 하니까 찍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5만 표 정도 차이로 승리를, 정말 간발의 차로 승리하셨는데 우리 방송에서만 최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고, 네, 백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무쪼록 이심 준비 잘 하셔야겠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그 삼선 의원들 중에 뭐 외통위를 가니마니 한동훈을 보위하러 가니마니 정보지에 이름을 올리신 송석준 의원께서 또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찌질한 모습의 연속이다. 당대표를 향해서 참 못하는 말이 없죠. 저희 같은 당직자들은 방어적으로 정말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격받는 당대표를 방어를 하는 것조차 막말이 어쩌고 그건이 어쩌고 뭐 온갖 프레임 다 뒤집어 씌워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정작 우리 국회의원들은 참 무주공산 무법지대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네, 뭐가 찌질하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또 이 대책 없는 미래에서 또 조찬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뭐 당대표 권한을 좀 떨어뜨려야 한다느니, 뭐 사퇴에 대해서 또 뭐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 하셨던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당내 화합을 해치는 그건이고 막말인 겁니다. 오늘 윤리위에서 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윤리위는 짧게만 언급만 할게요. 오늘 뭐 직접적인 이 징계 개시 절차에 대한 의결이 있지는 않았고요. 당대표 단순 비방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부에 대해서 준동하는 형태에 대해서 중상모략에 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평가를 했는데, 지금 대안과 미래, 대책 없는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예, 대책 없는 미래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음해를 하고 있고 비방하는 것들이 좀 그런 사례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찌질하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자기 몸 불사르지 않고, 장덕 대표 직접 표현하신 것처럼 굶어 죽는 것 빼고 다 해봤다 라고 하는 그런 당대표가 찌질한 것인지, 답정너식으로 이래도 내려와라 저래도 내려와라, 절윤을 하라 그래서 해도 뭐라 그러고, 해서 질질 떨어지니까 떨어진 것도 다 대표 탓이라 그러고, 오르는 거는 또 뭐 한동훈 오세훈 시장 덕분이라 그러고, 또 떨어지니까 당대표 때문이라 그러고, 그렇게 답정너식으로 공격하면서 무조건 내려와라, 나 공천 줄 사람 당대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분들 찌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의원께서는 지금 뭐 외통위 뭐 단독 지원하셨던데 외통위 상임위원장 되셔서 기쁘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지금 현장에서 피 터지게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제 하루 정말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물로서 상임위 자리 꿰차고 들어가신 삼선 송석준 의원께서는 만족스러운지 묻고 싶고, 이런 것들은 찌질함이라고 하는 정의랑은 좀 다른 건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당 이야기 참 오래 많이 다뤄야 됩니다. 저도 원치 않는데요. 철저하게 방어적 측면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오늘도 말씀드렸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뭐 저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 하냐, 뭐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본인들은 무슨 자격으로 당대표 내려오라 마라 합니까?